야, 거의 1년 만에 나스닥이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소목님, 조정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월가에서 보통 고점에서 10% 넘게 빠지면 이 단어를 써서 조정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스닥 지수도 10% 넘게 빠지면서 연초부터 또 조정장에 진입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ETF, 저희가 투자하는 일반적인 QQQ 이런 상품입니다. 나스닥 ETF 2년 차트인데요, 지금 10.3%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10% 넘게 빠지는 날이 한 번씩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 1년 만에 또 찾아온 거예요. 작년 3월 2021년 3월에 최대 10.9% 정도 빠지고, 그 이후로는 10% 빠졌던 날이 없었는데 거의 1년 만에 또 이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 28.6% 고점에서, 그러니까 투자해놓은 재산의 거의 30%가 날아간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조정장이 찾아오는데요. 소목님, 그래서 이 조정장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실 수 있어서 통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1971년 이래로요, 지금까지 조정장 진입은 66번이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보고 딱 계산해봤는데, 실제로 약 50년이잖아요 1971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50년 동안 조정이 66번 있었다는 거니까, 나눠보면은 정말로 통계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점에서 10% 정도 빠지는 날은 오더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물론 이렇게 알고 있어도 하락을 맞으면 참 마음도 안 좋고 그렇지만요, 통계상 그랬고. 또 소목님, 조정장에 진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통 흘러가나요?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신기하게도 1주 정도는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부진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그런가 봐요.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다 수익 구간에 접어들더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일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잔뜩 이렇게 위축돼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오늘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었거든요 1주년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긴 연설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인플레부터 잡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해서, 밑에 써있지만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인즉 연준이 지금 하려는 금리 인상, 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 억제 정책, 사실상 지지를 밝힌 셈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또 안 그래도 야, 이거 지금 증시 안정보다도 인플레부터 잡으려나 보다, 이거 그럼 긴축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바짝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취임 1년 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인기 없는 대통령에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42% 지지율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취임 1년 후에 성적을 쫙 비교해보니까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이제 바이든이 그 뒤를 이어서 민심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인플레 안 잡고는 못 빼기니까 연준 정책을 지지하고 지금 당장 물가 잡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 안 잡고는 못 빼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유가, 기름 가격 치솟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각종 원자재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라 그래서 중동 긴장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또 $10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작년에도 초에도 기름 가격 오를 때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100불 간다 이러면서 잔뜩 시장 분위기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올해 근데 진짜 지금 분위기로는 또 100불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잔뜩 위축돼가지고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냐면 연내 올해만 4번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걸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걸 다 반영을 시키거든요, 먼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10년 금리 1.85%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먼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요.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오죽하면 오늘 기사 보니까 월가에서는 야, 연준 회의할 때마다 인상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 FOMC라는 회의를 하는 게 올해 8번이거든요 이제 1월 25일부터 3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는데 8번 있는데, 아니 그러면 8번 올리란 얘기거든요. 지금 4번도 안 되고 7번도 안 되고 8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쫄아있고 이 인플레 잡는 정책에 위축돼 있는지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라는 분도 초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도 부족하고요, 한 번에 그냥 확 올려야 됩니다. 0.5%포인트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센 발언이냐면요, 2000년 5월 이후로 금리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 넘게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걸 20년 만에 지금 그 기록을 깨자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올리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올려줘야 물가가 잡힙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누가 더 세게 말하나 대결일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주식을 도저히 사고 싶은 생각이
생각이 안 듭니다.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팔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실 수 있고 충분히 먹을 거로 치면 입맛이 딱 떨어지는 그런 소식들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겁주고 우려가 가득할 때 눈 딱 감고 조금씩 사서 모으니까 나중엔 좀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금리 상승발 시장 조정이 올 때는 항상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빨간색이 나스닥 지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의 10년 금리,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딱 겹쳐서 보여드리는데 작년 1월, 2월 금리 급등할 때 나스닥 급락, 그리고 지금도 금리가 급등, 검은색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목님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미국의 10년 금리를 좀 체크하면서 살짝 이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되면 좀 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정확히 이걸 보면서 뭐 바닥을 잡는다거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이런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반대로 나스닥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0% 정도 빠졌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처럼 쭉 더 빠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약세장 조정장이라는데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팔고 나중에 바닥 부분에서 더 사면 되지 않겠냐, 그때 다시 현금 싸들고 와서 사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바닥을 정확히 잡는다는 것도 어렵고 제가 그렇게 바닥 잡으려고 타이밍 재다가 놓치고 후회한 적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을 잘 안 쓰는데, 물론 소목님 저는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현금화 할랍니다, 나중에 다시 할랍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목님 좀 천천히 한번 모아볼래요, 중장기로 사 모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우리가 나스닥 지수 ETF 대표적으로 QQQ가 있죠. 요거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얘가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년 최대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요게 포인트거든요. 물론 수익이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얘가 얼마나 빠졌는지가 또 참고할 만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작년에도 결과론적으로는 무려 시장이 27%나 올랐지만 그 중간에 10% 넘게 빠졌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3월인데요. 제가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2021년 3월 이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목님 근데 10% 빠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10%가 안 빠집니다, 이런 고민까지도 들 정도로 작년에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되게 변동이 작았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1년 거의 다 되니까 이렇게 또 10% 넘게 빠지는 날이 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날렸던 코로나발 이슈가 있었을 때도 무려 시장이 48%, 50%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당연히 그 전에 고점에서 30% 가까이 이렇게 빠졌던 적이 분명히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내가 투자할 때 이 정도도 빠질 수 있는 거구나, 시장 지수가 이 정도면 개별 주식은 여기 최소 1.5배 정도는 더 크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시장이 10% 빠지면 내 종목은 15에서 20도 빠집니다. 정말로 변동성 큰 거는요.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딱 빠져 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10% 이상 빠지는 구간이 나온다. 이거를 꼭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2016년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이 2016년 데자뷰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도 연초부터 날렸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데 2015년 말부터 거의 주가 흐름도 비슷해요. 막 변동성 심하다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장난 아니죠. 이게 나스닥 ETF인데요. 쭉 빠져서 2015년 12월 최고점에서는 무려 16% 넘게 빠졌습니다. 이때가 왜 그랬냐면 2015년 말에 보이시죠? 미국 금리 인상 단행, 7년 만에 제로금리 종식,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겠죠. 지금도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이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못 견디고,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뭐 중국발 이슈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지금도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크게 금리 인상발, 긴축에도 보시면 긴축 발작 덮치나, 이게 2015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도 시장이 확 놀라서 빠졌었죠. 시장 지수가 16%면 뭐 개별 주식들은 20% 30% 빠지는 것도 허다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때도 엄청 놀랐었고요. 보시면 이 15년 말 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반기 내내 안 좋았어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자꾸 투자하는 얘기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볼 건데, 보수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장 흐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하자, 또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거나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때 샀으면 진짜 얼마나 오른 거냐, 지금 나스닥이 몇 배가 여기서 올랐잖아요. 근데 또 막상 우리가 지금 현재의 조정장을 맞았을 때는 안 살래요, 더 이따 살래요, 더 떨어지면 살래요, 이제 당분간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그냥 안 할랍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조정장에 대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충격들을 견뎌내고 또 우상향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지금 주요 주식들 얼마나 빠졌는지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조정장 때는 보여드리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야, 올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영상 찍는 시점이 올해 20일 정도 지났거든요. 야,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진짜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2016년 초반에도 이랬거든요. 연초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나스닥이 거의 1년 만에 10% 넘게 빠졌고요. 개인적으로는 10% 넘어가면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장기 계좌나 절세 계좌,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혹은 자녀분 계좌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 것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것들, 단기간 시세 흐름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는 계좌에 한해서만 1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건 모아갈 계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 넘었으니까 한번 이제 슬슬 장기 계좌, 절세 계좌, 자녀분 계좌 열어볼 준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S&P 500은 아직도 6%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5%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이 세 개 중에서 또 10% 넘게 빠지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시장 지수를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때려보면 좋겠고요. 개별 주식 같은 경우도 애플도 9% 빠졌습니다. 마소도 13% 빠졌고요. 야, 여기 보시면 올해 수익률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이렇게 올해 연초부터 빨간불이 쫙쫙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중에 8개가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주식 이슈보다는 시장 심리 위축, 금리 상승발 우려 때문에, 긴축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왜 내 주식만 빠지지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우려들이 또 사라지면 스멀스멀 또 오르니까요. 평소에 사모으고 싶었던 알짜 주식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보면 어떨까. 저도 계속 그렇게 멘탈을 관리하거든요. 자꾸 가격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요. 특히나 제가 보수적으로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주셔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분할 매수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애플 주식을 사려고 할 때 한 3번에 나눠서 사야지 라고 마음먹었으면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심할 때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질 때는 5번에 나눠서 그걸 쪼개는 겁니다. 100만 원을 3번에 나눠서 사기로 했다면 그걸 5번에 나눠서 더 잘게 쪼개서 천천히 사야지 라고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할 매수 구간을 늘린다. 이것도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이 10% 빠지면 한 번, 15% 빠질 때 두 번째, 20% 빠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올해는 생각보다 더 빠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바닥은 모르지만, 그래서 15, 20, 25%로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하자,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어렵다 하면은 아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세 번째,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현금이 10에서 15도 안 됐는데요. 거의 풀 주식이었습니다. 항상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고 변동이 심하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는 혹시 모르는 만약 상황을 대비해서, 저도 이제 긍정론자고 우상향 한다고 믿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돈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20% 성향에 맞게, 소목님 저는 20%여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몽키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20% 정도면 좀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이 도저히 안 와요. 그러면 20 아니고 30, 40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성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안 오면 현금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뭔가 포트폴리오가 너무 불안한 걸로 구성이 돼 있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특히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오면 말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급해져서 막 끌려다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조급해지고. 근데 그거보다도 올해만큼은 저희가 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떨어지면 난 안 사요. 그냥 안 오면 말고 이겁니다. 주식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오면 안 사야지. 오면 사고 아니면 말래요. 현금 들고 있죠 뭐. 때문에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과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적 투자 전략을 올해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빠지고 좀 시장 심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 맨 처음 올린 영상이 이겁니다. 우리 22년에는 떨어질 때마다 사모을 주식 미리 딱 정해놓고, 그거 만약에 진짜로 떨어지는 날이 오면 눈 딱 감고 사모아보자. 이때 투표했을 때 10개 주식 중에서는 애플이 1등이거든요. 투표 인원의 20% 가까이 저는 올해 애플 떨어지면 삽니다 라고 버튼 누르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애플이 10% 이상 빠지는 날이 잘 안 오는데 진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0일 만에 마음이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한번 눈 딱 감고 계획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예시이지만 써서 한 번씩 보여드렸었죠. 기회가 온다면 수량을 늘릴 기업들. 그러니까 나는 올해 나스닥 ETF가 10% 넘게 빠질 때 5주 모아야지. 15% 넘게 빠진 날이 온다? 그럼 5주 더 모아야지. 혹시 모르는 20% 빠진 날이 온다? 그러면 5주 더 모아서 총 15주 올해 모아봐야지. 어차피 사놓으면
뭐 배당도 좀 나오니까 사서 좀 기다려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 ETF나 아니면 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아가고 싶은 주식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놓으신 다음에 뉴스 딱 끄고 원칙대로 사모으시기로 계획을 했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여기 지금 한 20개 주식 정도 우량주, 특히 지금 같은 시즌에는 더욱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조정장은 또 맞아보면 늘 힘들고 알면서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진짜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공포가 찾아오잖아요. 늘 힘들지만 이럴 때마다 딱 지금 눈앞에 있는 애플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 애플 내가 왜 샀더라, 미래 가치를 이것 때문에 보고 산 건데 지금 단순히 몇 퍼센트 빠지고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찍혀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이렇게 저도 마음을 먹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점에서 많이 빠진 주식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휘청휘청하니까 변동성도 클 수 있는데 차분히 또 이번 조정장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예시지만 제가 사놓은 주식이 큰 하락이 나오면 날짜들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왜 샀는지도 보고 내가 언제 팔기로 했더라? 그럼 더 살까 말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더 차분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놔야 그때 빠지고 나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이게 당황해가지고요. 계좌 보고 있으면 막 정신 없잖아요. 마이너스 막 박혀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리 적어 놓으시고 조정장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월 25일, 26일 제가 캘린더 보여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모든 이슈의 근원이 연준이 언제 얼마나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거두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발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장세가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도 그런 고변동 장세에 휘청이지 않도록 잘 이번 기회에 활용해서 짜놓는 것도 어떨까, 포트폴리오 정리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으로요. 올해는 계속 이런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현금 비중 유지, 또 내가 잘 아는 주식 위주로 집중, 또 수량 모으기에 집중하기, 또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천천히 길게 하는 원칙을 세워보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잘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